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PPP에 관한 거, 또 하나는 외국의 셀러들과 거래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오더를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트라이얼 오더를 그때 주의할 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을 한다면서 아주 그 이메일 같은 거를 많이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그 성사되지 않은 DO에 사인도 하고 또 자기의 정보도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메일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는 뭐 그 일종의 카페 같은데 그 컴퓨터에 나오는 뭐 어떠한 그 뭐 네이버면 네이버, 뭐 다음이면 다음 이런 카페 같은 데에 이제 뭐 이렇게 PPP를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내고 한마디로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의 광고들이 그 내용 근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상에 보면은 뭐 일주일 이내에 뭐 20%로 한다, 30%를 한다, 뭐 한 달에 원금의 100%의 수익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의 광고성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남발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혹시나 거기에 이제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문의 오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 PPP 관계는 일종의 솔리디케이션입니다. 여러분이 PPP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라든지 SBLC가 있으면은 한국에는 그러한 회사가 없지만은 홍콩이나 런던이나 스위스 같은 데에는 독일 이런 데는 그러한 PPP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잘 찾아가지고 상담을 하고 정상적인 법률적인 계약을 해가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에 그러한 PPP 프로그램에 접해봤던 일종의 실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PPP에 대한 실적은 여러분들 공개를 안 할 겁니다. 그것은 비밀 보장을 해야 되니까 뭐 SBLC를 발행했다든지 또 큰 SBLC를 받아봤던 사람들, 회사들, 그러한 이제 지인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길을 이제 알아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생사지로 자기들은 뭐 단 100만 불짜리 SBLC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모니타이즈도 한번 해도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가장 흔한 게 지금 뭐 싱가포르에 어느 은행에 이러이러한 자금이 있다는 증명을 내면은 뭐 한 주일 만에 듀 딜리전스, 그러니까 서류 심사 이런 거를 하고 정확하다면은 한 주일 내에 프로그램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이제 다음 주 3주째 금요일로부터는 원리크별로 이제 그 이익을 뭐 20% 30% 드립니다 하고 이제 그건 완전 그 잘못된 거거든요. 광고성 그러한 이제 글을 올리고 해요.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자금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모으든지 아니면 작은 LCBS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잘못 그런데 이제 유인이 돼 가지고
잘못 이제 그런 것을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자기 자금 같으면 또 괜찮아요. 뭐 주위에 자금을 모아서 그런 데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평생을 두고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거기에 절대 눈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글을 보고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기회사는 그러면 SBLC라든지 이러한 것을 한번 달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레퍼런스를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야 되죠.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러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못한 사람들이 무모한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자꾸 접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실제로 되는 줄 알고 그래 이제 뛰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낭패를 당한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강국이 말씀드릴 테니까 뭐 싱가포르에서 뭐 PPP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다. 뭐 어떤 선교 단체가 이렇게 한다. 이런 데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으면 글을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그럼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길을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이 SBS에게 정확하게 준비가 됐다. 그럼 제가 정확한 회사들을 정말 여러분들 아무 참 어떠한 신경 안 쓰시면서 이러한 정확 회사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언도 해드릴 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그런 것을 접할 때마다 글을 항상 주시고 또 제 이메일도 이제 그 차주산에 있습니까? 찾아가 또 주시고 때가 되면 제가 이메일도 완전히 공개하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렵더라도 그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 이메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문의도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피해를 방지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악의적인 사람들에서 피해가 생기는 것이고 오늘날 또 선의의 피해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까? 오늘만 해도 4대 금융회사가 14조 가까운 돈의 이자 수익을 막 올리거든요. 이 참 여러분들 춘향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춘향전에 나오는 도령이 그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암행어사를 할 때 금동미주는 천이래요. 금잔의 아름다운 술은 천만 백성의 피라. 그때 천만이라고 하는 건 전 나라를 말할 수도 있고 전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죠. 오늘날 인구가 적었던 시대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올렸다. 전대미문의 수익 14조를 올렸다는 것은요. 전대미문의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이자 수익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빅스텝이 되고 이자 수익이 그만큼 나가지고 금융기관 내에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일 정도 할 때는 공적인 의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 어두운 겁니다. 제가 로스타일드 가문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돈을 버는 것이 어쨌든 뭐 밀무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원래 한국의 금융회사도 4대 금융회사가 14조의 수익을 올렸다고 같으면은 전대미문의 수익을 올렸다는 거랍니까? 전대미문의 빅스텝 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시대가 이제 되어야 된다.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뭐 남북 간의 통일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고의 거대 의석을 어떠한 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석을 가진 야당이 제일 야당이 지금 장애투쟁의 명분으로서는 민생 파트너 맞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나고 있는 민생 파트너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국회 안에 앉아가지고 잘했지 않습니까? 뭐 행제서 해야 돼. 행제서란 말이 좀 그렇다면은
뭐 이러한 정유 사사들이 취하는 막대한 수익에 대해 가지고 아주 과학적으로 재정학적으로 접근하고 회계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러니까 너희들은 국가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만큼 혜택을 받았으니 얼마 내놔라. 이런 식의 어떤 세법 개정을 한다든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에 나와서 민생 파탄의 장애 투쟁이 아니라 지금의 민생 파탄은 어디서 해야 되냐? 거대 야당이 뭐 법을 만들 수 있는 야당이 국가의 브랜드를 가지고 국가의 독과점을 가지고 이익을 올리는 금융기관과 정유 사사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야만이 원가 관리도 되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바로 담가놓은 난방비 폭탄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빨리 제1야당은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야당의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있잖아요. 그건 뭐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요. 그렇지만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고 어떠한 증거물도 지금 검찰이 완전히 안 내놓은 상태에서 야당이 장애에 나와서 민생 파탄의 이야기를 장외에서 한다는 것은 그 국민의 고통을 모르고 국민들의 어떠한 그나마 지지하던 사람들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여권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대표를 선출한 과정에서 뭐 개입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보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 국민들 이제는 다 알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다 정신 차리고 국회 안에서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앉아가지고 정말 영업사원의 국제 영업사원의 기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느냐는 것을 연구하고 국회는 국회 안에서 정권에 대한 싸움은 싸움대로 하면서도 장 내에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 파탄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금융사사, 정유사사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복지라든지 국민들의 생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지역화폐, 남바로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내의 인플레 요인이 되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고기만 잡아서 갖다 주는 것이지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외국 그 쉘라들하고 계약을 할 때 보면은 처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원자재 속에 알루미늄 인고트를 가져온다 이럴 때 이 대화를 해보면은 처음부터 DLC가 아닌 SBLC를 돌라는 쉘라들이 있어요. 그런 세라들은 아예 거래를 안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첫 번 거래에서는 트라이얼 오더, 1차 트라이얼 오더에서는 항상 DLC를 합니다. 그 DLC를 하는 거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SBLC는 페이먼트 개런티 SBLC 리볼빙이라 해서 이제 하나의 담보용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고 혹 여러분들이 해외 무역 거래를 하실 때 처음 쉘라 쪽에서 뭐 SBLC를 돌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아예 그것은 상대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 꼭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브록펀드도 마찬가지예요. 브록펀드도 처음에 브록펀드 돌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슈에는 은행하고 상당히 그 계약상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 브록펀드가 MT799 팔로워드 760으로 갔을 경우에 이것이 달리 이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다 정확히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거래하는 해외 셀러들에게는 꼭 DLC를 준다. DLC를 줄 때에도 non-operate DLC를 줘가지고 이 DLC가 셀러의 리싱빙에서 받고 난 뒤에 퍼포먼스 본드 PB가 2%가 정확하게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액팅을 시켜야 되죠. 액팅을 시키는데 액팅을 시켰을 경우에도 로딩 그러니까 선적하는 기간 내에 선적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백할 수 있는 조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PB 2% 받고 예를 들어 뭐 3천만 불에 DLC를 줬는데
PB 2%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DLC를 가지고 3천만 불에 해당되는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융통했는데 만약 물건을 선적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비해 가지고 계약을 할 때도 그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 만일 로딩 기간이 2주다. 그러면 오퍼레이터 DLC가 되고 난 뒤에 2주 내에 선적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이것을 리콜한다. 다시 회수한다. 이런 것을 딱 조항에 넣고 아주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LC를 주는데 PB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 뭐 이상 막 이래 하는 데가 있잖아요. 셀러가. 그럴 경우에 여러분 진짜 정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 계약서 자체 내에서도 예를 들어 PB 10%줄 경우에 PB 10%가 이 난오퍼레이터 DLC가 가고 난 뒤에 뱅킹 며칠 내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캔슬 시킨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딱 넣어가지고 이러한 다큐멘터리 LC에 이제 사고를 방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지금 다음이란지 이런 카페 같은 데 보면 글들이 많이 실리잖아요. 금융에 관한 글들이 그 실리는 내용 중에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에서 막 실리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 전혀 믿으시면 안 된다. 이 PPP는 그러한 식의 광고성 글로 해가 찾아가고 서로가 거래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하게 여러분들의 SBS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하셔야 되지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유인성 글에 말리다 보면은 여러분이 일생을 두고 고생을 하시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만일 이거는 뭐 좀 될 것 같아. 난 꼭 하고 싶다. 그렇다면 꼭 저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제가 꼭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 거래하는 해외 셀러들하고는 절대로 처음에 어떤 페이먼트 개런티 SBS를 먼저 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트라이얼 보노다보다 약간 작은 걸로 예를 들어 뭐 기름 같으면은 한 달에 5만 톤을 할 경우에 그럼 트라이얼은 2만 톤이나 3만 톤 이때 DLC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인고트 같은 게 처음 5천 톤 그럼 DLC를 주고 보노다에서는 1만 톤, 2만 톤 할 때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 하고 난 뒤에는 SBS 줄 수가 있죠. 어떤 경우는 한 번 하고 난 뒤라도 여러분이 셀러하고 어떠한 신뢰가 쌓이면은 또 페이먼트 개런티 SBS를 줄 수 있고 다이렉트 SBS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이렉트 페이먼트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이 나라가 살아나갈 길은 국제금융에서 무역이다. 물론 과학자리 개발하고 여러 가지 양자라든지 앞으로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내 가족들을 먹이고 내 국가의 총 생산고를 올리고 우리 국가의 힘을 기한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 그 다음에 아주 적절한 해외 원자재를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국제금융, 특히 뱅크 인슈트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실수를 안 당하고 이 한 해는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